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한식 뷔페를 한 달 만에 갔습니다. 남편도 이빨을 치료를 받고 있고, 저도 이빨을 좀 치료받고 있어서 계속 집에서만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오랜만이기 때문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햄이라든가 냉동식품을 조리한 듯한 고기들, 그리고 여러 소스들이 막 가득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 뭐랄까, 모밀국수인가?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모밀국수를 한 입 먹어보고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을 쏟아 부은 맛이었어요. 근데 먹고선 좀 되게 놀랬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거의 다 모밀국수 남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요즘 음식들이 되게 달다고 많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희는 모든 것의 원인은 설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4년 전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요리당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없애버렸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김치찌개에 막 요리당 넣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걸 안 하죠. 근데 이제 모든 음식에서 설탕이 빠지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부부싸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꿀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겉절이나 오이지나 이런 거 만들 때만 이제 좀 당을 넣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전혀 당을 넣지 않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리 유튜버들 보거나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다 알룰로스라든가 뭐 설탕은 다 기본으로 넣잖아요. 그죠? 뭐,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막 콜라도 넣고 막 별거 다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 원재료만 사용하고 간장이나 고추장, 고춧가루, 참기름, 소금 요 정도만 이용하는 선에서 요리를 하는데, 뭐 별거 다 넣더라고요. 사람들 요리할 때 보면은. 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뭐 육순에는 뭐 육수 코인인가 동그라미, 근데 그런 것도 넣고 막 별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티백처럼 만들어낸 육수 그런 것도 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티백은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분출되는 위험한 건데, 그걸 요리에 막 국물 요리에 사정없이 집어넣는 거 보면서 아우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건강을 좀 많이 해치면서부터, 제가 해친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옛날부터 사실 건강한 루틴이었거든요. 운동도 무조건 열심히 하고, 옛날 뭐 20대, 30대 때도 무조건 맘먹 없게 하고 되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외식 같은 거 안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병들을 갖게 된 거예요. 뭐 유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되면서 몸이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이제 화학자들의 하는 말들, 왜냐하면 저는 그 가습기로 해서 많이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그거 백신으로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무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자 채널을 이제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폐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폐 쪽이 잘못되면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가 되게 무서운 건데 우리가 참 그런 걸 못 느끼고 화학적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지할 때가 많지 않나. 요가 매트 같은 경우도 미세 플라스틱을 그냥 실내에 쫙 퍼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요가 매트 놓고선 거기서 막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 없애버렸고, 근데 방향제도 향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심한 미세 플라스틱. 물론 퍼퓸도 마찬가지예요. 향수 그런 것도 그닥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학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겠구나. 어떤 분들은 막 콜라로 막 줄눈이라든가 밑바닥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콜라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줄눈 자체를 지워버리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설탕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암은 당을 먹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 거를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하고, 이 커피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밀크커피 이게 없어요. 믹스커피가 없고, 뭐 병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을 정도, 이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요리에 설탕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음식이 아무래도 맛이 없죠. 그래서 멸치 같은 거 볶을 때 설탕 넣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넣으니까 좀 굉장히 설탕 없이 먹은 게 너무 맛이 없어졌다고 되게 심한 항의도 받고, 부부싸움의 모든 90%의 소재는 다 음식, 설탕 빠진 음식, 맛없음, 밍밍함 이런 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저는 안 넣겠다고, 넌 사 먹어라, 나는 그냥 이렇게 먹겠다, 계속 엄청난 전쟁을 펼치고 나서 드디어는 이제 설탕 없이 요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단맛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나 겉절이에는 당을 좀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수치를 보면은 많이, 우리 남편은 간 수치가 나빴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안 좋았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 뭐 1년 쫓다가 6개월 쫓다가 지금 2년으로 이게 약간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내시경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95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점점점 수치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만 괜찮다고 하면은 거의 다 정상 안에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겨운 정말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나면 빵을 무조건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입에 막 크림을 묻혀가면서 크림빵을 먹었던 사람인데, 이제 집에서 저희 빵이 없어졌고, 이제 과자 박스가 있었었는데 과자 박스 그 서랍이 아예 없어졌고, 근데 라면은 아예 안 먹고, 예. 그런 식으로 노빵, 노과자, 노밀가루, 노떡, 노가공식품, 노햄, 노오뎅,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걸 안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가공육 햄 소세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했었고, 제일 좋아하는 국이 부대찌개였어요. 근데 부대찌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세지는 이제 발암물질로 유명하니까 또 그것도 끊게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하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이제 한식 뷔페에서 옆에 테이블에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햄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본 건 아니고 저희 신랑이 봤다고 하면서 안타깝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찰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한식 뷔페를 이제 터놓으셨는지 갈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나이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얼굴들이 다 애기들인 거예요. 앳된 청년들인 거예요. 근데 몸이 다 이제 배들이 다들 지금 약간 비만의 초입 단계로 가는 듯한 체형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젊으신데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빅 마켓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못 봤는데 한 체중이 85kg 넘는 젊은 여성분께서 햄버거를 큰 사이즈를 먹고 있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식단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남들도 그런 것들을 해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저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확대된, 약간 오지랖이긴 하지만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지금 제가 건강 카페를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당근에서 이제 가성비 건강 맛 그런 건강 요리 이런 카페를 운영 중인데, 어제 제가 쓴 글이 500명 이상의 어떤 공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쓴 댓글이 되게 감동이 되었었는데, 와닿았던 거죠, 감동보다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남편이나 누가 암 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 병동을 다니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와 앉아 있는 걸 봤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걸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하루를 어디 갔다 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양박물관이랑 그 다음에 월미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 탕후루가 있었어요. 근데 줄을 서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라탕집은 막 그 청소년들이 꽉 차 있고, 곱창집은 막 청년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전 탕후루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 두쫑쿠도 그렇고 되게 나쁠 것 같은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마라탕도 마라가 약간 마약적인 그런 중독성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중독성형 무서우니까. 그래서 예전에 중독 전문가가 한 말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95%인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하지만 난 중독되지 않은 5%를 본 적이 없다. 결국은 100%다 뭔가에 중독돼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커피 중독이에요. 커피. 원래 예전에 패션 중독이었는데 지금 그건 쇼핑 중독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피 중독이라 가지고 커피를 끊긴 끊었어요. 그래서 보리커피, 카페인 없는 걸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올렸던 것도 그냥 커피가 아니라 보리커피, 카페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에 되게 중독돼 있는데, 특별히 음식 중독, 나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에 중독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었고, 20대, 30대들도 요즘 굉장히 암에 많이 걸리고 있고, 대장암 사망률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과 의사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술과 삼겹살을 먹는 사람은 그냥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냥 오래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어요. 원래 술은 저는 안 하는데, 그리고 어떤 제가 좋아하는 닥신TV 내과 의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은 술이다. 술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약간의 술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쁘다. 그리고 담배는 한 갑을 필 경우에는 10년씩 생명이 단축된다. 두 갑을 피면 20년. 그 한 갑이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데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식단을 갖고 그렇게 루틴을 삼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다. 아무리 꿈이 있고 성공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도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도 검진을 잘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성 회장님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에 걸려 죽을 때 내가 여지까지 성공해서 번 모든 돈이 가장 비싼 침대에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고생하고 정말 못 자고 정말 노력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그냥 병원비로 다 사라지는 허망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도 같이 해봐요. 안녕히 계세요.